연말까지 엄청 중요한 시기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란 말이 있잖아요.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뭐 하세요?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있었어. 우리 라이씨가 많이 도와줘서 11월 강연회를 서울 건대 새천년 기념관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12월 달, 저는 매달 강연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프라인 강연회를. 그래서 12월 달에는 어디서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부산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거든요. 지난 여름에 부산을 한번 갔었는데 한 300석 정도가 다 꽉 차고 너무 잘 해주셔서 기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 강연회는 부산 강연회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원래 부산을 갈 때 보통 1박 2일로 가거든요. 그래서 1박 2일로 가서 부산 금정산을 지난번에 갔다 왔었는데 산악회 일정하고 1박 2일로 해서 근데 이번에는 12월 3일 토요일은 부산에서 강연회를 하고 그 다음날 산에 안 가고 서울 돌아오는 길 중간에 이제 부산에서 서울 사이에 대구가 있죠. 그래서 12월 4일 일요일에는 대구에서 강연회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3일 토요일은 부산 강연회 그리고 12월 4일 일요일은 대구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도 자막으로 나가겠지만 신청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청은 이 영상의 댓글에 링크가 있어요. 또는 우리 슈퍼게임 이세미사 TV 커뮤니티 있죠? 그래서 커뮤니티에도 역시 링크를 올릴 겁니다. 자세한 일정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월 3일 부산 강연회가 있고 12월 4일 대구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세무사 강연회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이니까 신청을 어떻게 하냐? 링크에다가 접속해서 신상 정보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 글의 제일 위에 고정 댓글이나 또는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거래소 지수는 많이는 안 빠졌는데 약간 빠졌어요. 2474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마이너스 0.34% 마감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 시작하고 플러스 0.66까지 올랐었으니까 종가하고 고가 합치니까 딱 1이네. 상승 고점이 0.66이었고요. 종가가 0.34니까 0.66하고 0.34 더하면 1이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장중에 올라가던 그 최고 지점에서 오늘 마감 지점까지 한 1%가 빠져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음선이라고 하고요. 윗골이 좀 달았죠. 좋지 않은 봉의 모습이에요. 윗골이 달고 음선 만든 건.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빠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갭 메꾸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갭은 좀 붕 떠버린 갭이라서 메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하루아침에 2,400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 슬슬 흘러내리다가 어느 지점에선가 다시 2,500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갭을 메꾸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더라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장중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소가 이 정도면 코스닥은 어땠니? 코스닥도 똑같아요. 코스닥도 윗골이 만든 음선 마이너스 0.23% 하락 마감. 코스닥도 0.23, 거래소도 0.34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많이 빠진 건 아니고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 나온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등락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주로 쓰는 기법인데요. 오늘 거래소 상승 종목이 563, 하락 종목이 301이죠. 라이씨, 상승이 더 많아? 하락이 더 많아? 상승이요. 상승이 더 많지. 그럼 상승이 더 많으면 지수가 오르는 게 맞을까? 내리는 게 맞을까? 대형주가 많으면 오르는 게 맞죠.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대답을 원하는 거야. 왜냐면은 지수는 종목들의 평균값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500 종목이 오르고 300 종목이 떨어지면 당연히 지수가 올랐어야 해요. 또는 반대로 지수가 올랐으면 당연히 상승 종목이 많고요. 또는 지수가 떨어졌으면 하락 종목이 많고 또는 하락 종목이 많으면 지수가 떨어져요. 이건 완전 평균값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평균값의 예외가 있죠. 왜?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은 오른 종목이 580이고 내린 종목이 300이면 당연히 지수가 올랐어야 되거든요. 지수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조그만 애들은 올랐는데 큰 애들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래소는 큰 애들이 더 떨어졌구나, 조그만 애들이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더 심해요. 코스닥은 오른 게 840이고 떨어진 게 590이에요. 그러면 오른 게 거의 200 종목 이상, 240 종목 이상 더 많은데 지수는 역시 떨어졌잖아요.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의 등락 현황을 보면 지수는 떨어졌는데 오른 종목이 200, 300 종목이 더 많아? 큼직한 애들이 떨어지고 조그만 애들이 올랐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는 이제 61선에 도달한 상태. 반면 거래소는 61선은커녕 121선은커녕 201선 가깝게 올라오다가 오늘 한 대 딱 두드려 맞은 상태.
근데 장중시장에도 썼지만 저 201선을 바로 돌파하리라고 저는 기대하지조차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작년 여름 이후 작년에 고점을 찍었죠. 7월에 고점을 찍고 요 121선, 201선을 주가가 8, 9월에 깼단 말이에요. 그 8, 9월에 깨고서 단 한 번도 주가는 저 파란색과 분홍색을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요. 1년 이상. 1년 이상 주가는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11월 초까지도 한 번도 못 가다가 11월이 돼서 파란색, 즉 121선에 처음 도달을 해서 돌파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201선 근처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내릴 만큼 내린 상황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와서 121선을 한 번에 돌파하긴 했지만, 여기서 뭐 201선도 돌파하고 2600, 700 뭐 V자로 그냥 이 각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고, 결국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의 적당한 포인트는 1차적으로는 저는 2400에서만 잘 버텨도, 또 2400이 잘 안 버텨지면 조금 깨더라도 한 발 양보하더라도 한 2350까지에서만 버텨도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2300까지 가면 좀 부담스럽고요. 2300을 깬다면 다시 전저점을 위협하고 붕괴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은 올라가면 반등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추세 매매자인 저는 그 반대로 시장을 해석할 때가 많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2400을 잘 버티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뭐 2300 밑으로 내려가면 떨어졌으니까 사세요가 아니고 전저점 깨 확률이 높아지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오늘 거래소 대형주들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대형주들 일단 삼성전자가 3일 연속 음선, 제가 음선의 개수가 많은 거 안 좋다 그랬죠. 삼성전자 3일 연속 음선 나오면서 6만 원을 지키기는 했지만 역시 6만 5천 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모습 보여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랜만에 3% 빠졌고, SK 하이닉스도 이틀 연속 음선, 삼성 바이오로직 살짝 플러스, 삼성 SDI 1.6%, 삼성 SDI는 또 양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와 관련된 종목들, 뭐 상신 EDP나 신흥 SEC나 삼진 L&D나 뭐 이런 애들 움직임 다 좋게 나왔고요. 오늘 그나마 현대차, 기아가 다른 대형주에 비해 플러스가 좀 나왔었고,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특히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관심 종목에도 여러 번 이름을 올렸던, 물론 관심 종목이 사라는 게 아니지만 공부하는 얘기죠. 그럼 뭘 공부하라고 제가 계속 1, 2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신고가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지금 거래소의 모든 대형주들 중에서 가장 신고가 패턴을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가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은 역사적 신고가고요. 다른 종목이 다 작년 여름부터 죽었는데 얘는 작년 여름에 고점 한번 찍었다가 밀렸다가 올해 여름부터 다시 가고 있죠. 올해 7월부터, 올해 정확히 7월부터 지금 움직이면서 신고가를 뚫고 계속 갱신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차 전지 플러스 리튬 관련주라고 설명을 계속 하고 있고요. LG전자 살짝 플러스 1%대, 한국전력 2%대, 도산에너빌리티 2%대, LG생활건강은 6% 저는 좀 의미 있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 LG생활건강이 뭐 기술주나 성장주라고 하지 않죠. LG생활건강은 그냥 화장품을 만드는, 또는 뭐 특히 속된 말로 치약 만드는 회사, 또는 뭐 세제 만드는 회사, 화장품 만드는 회사죠. 그 치약, 세제, 화장품을 우리는 기술주, 뭐 대단한 미래 산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의 월봉 차트를 보면, 연봉 차트를 볼까요? 얘는 사실은 작년 여름 되기 전까지는 2년 이상 조정을 받은 것도 없을 만큼 견실하고 탄탄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속되고 면세점 판매 매출 낮아지고 중국에서의 판매 매출이 급락하면서 제 가격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얘도 11월부터 움직였죠. 그럼 얘가 움직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움직였잖아요. 걔네만 움직이는 거면 사실 우리 종목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요. 제가 내가 카카오페이가 없어도 박수를 쳐줘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걔가 올라감으로써 얘도 오르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 돼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페이만 움직이고 또는 카카오 그룹만 움직이고 또는 뭐 2차 전지 리튬만 움직이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까지 그 상승의 기세가 전염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저는 LG생활건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LG생활건강은 대단한 기술 성장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6% 오르면서 이렇게 좀 추세를 막 돌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이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퍼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LG생활건강의 상승을 되게 좋게 봤습니다. 오늘의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 200에서 시총 34위인 10조짜리 LG생활건강 6% 오른 거 충분히 관심 가다 마땅하다. 카카오페이 오늘 또 5% 올랐습니다. 윗꼬리 만들긴 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3%. 롯데케미칼도 만약에 오늘 LG생활건강 10조짜리가 6% 오른 거 아니었다면 롯데케미칼도 관심 종목에 넣어도 될 만큼. 왜? 롯데케미칼, 대한유황 이런 애들이 굉장히 우량한 화학주들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우량한 화학주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경기 관련주라고 하죠. 경기 민감주. 그래서 이제 화학주는 장치 산업이니까.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관련주들이 좀 죽으니까 화학주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롯데케미칼, 그리고 대한유화 이런 애들이 좀 이렇게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보면 거래소 대형주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은 LG생활건강, 그리고 또 하나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화학주에서 잘 오른 롯데케미칼,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래대금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종목은 아마 제 기억에 어젠가 카카오페이 였던 것 같은데 얘는 한 번 더 넣어도 부족함이 없네요. 왜냐면 거래가 더 많이 나왔어요. 오늘 삼성전자 다음으로 6천억 거래량이 나왔고, 아마 거래가 더 터진 이유는 금요일에는 상한가이기 때문이에요. 상한가라는 얘기는 거래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은 상한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거래량이 카카오페이는 당연히 사상 최대 거래량이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거래량, 카카오페이 상장 이후에 사상 최대 거래량 6천억 거래가 됐다. 그럼 카카오페이 보면서 좀 약간 자존심 상한다.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재무제표 좋은 우량주 선정했는데 내 건 안 가고 또 카카오페이 실적도 없는데 이런 분들 솔직히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은 공감하지만 또 반은 공감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여지는 노출된 실적으로만 주식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성장성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특히나 금리 하락기에는 이 기술력만 있더라도 지금은 당장 수익이 안 나는 이런 기술주들이 좋은 기업 제값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반대로 금리 인상기에는 그 반대거든요. 금리 인상기에는 기술 성장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에 있는 또는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랄지 게임이랄지 이런 데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기술주들이 반란이 나온 게 언제부터예요? 지난주부터잖아요. 지난주 C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와? 그러면 그 금리가 이제 좀 0.75가 아니라 0.5 정도도 올라가려고 어느 정도 금리 고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이런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 속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진짜 실적도 없는데 그 미래의 성장 가치만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뭐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애들이 카카오 그룹주들이고 걔들이 올라가다가 근데 또 너무 많이 오르는 건 좀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적당한 시점에서 거래 터지고 꼴이 만들어서 조정권에 진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거래 터지고 거래대금 좋으니까 사 이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카카오페이는 거래 터지고 이 정도 급등했으면 지금 이거 얘가 지금 11월 달에만 얼마가 올라갔냐면요. 11월 달에만 지금 77%가 올라왔어요. 77%. 그 무슨 뜻이냐면 제가 11월 달 지금 14일 됐는데 77% 오르네 너무 좋다가 아니고 오늘 거래 터진 게 좀 차트의 모습이 좀 단기 고점 분위기가 나네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거래대금이 많다는 얘기는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도 건든 분들이 있단 말이죠. 나도 이거 한번 사볼까? 좀 늦은 감도 있어요. 특히 오늘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물론 좀 더 길게 보면 올라갈 수도 있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막 3년, 5년 보시면 사실 주식하면서 힘들 일이 없죠. 오늘 일주일 한 달만 보니까 힘드신 거지 3년, 5년, 10년을 보면 힘들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우린 모두 힘들어하고 우린 모두 짧게 보고 있다는 저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짧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짧게 해석한다면 카카오페이는 단기 고점 찍고 좀 조정받는 차트로 보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래대금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성우하이텍인데요. 성우하이텍은 시총이 5천억짜리가 3천억 거래됐어.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요. 오늘 좀 자동차 쪽 애들이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주에서도 현대차, 기아차가 좋았고 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오늘 좀 좋았어요.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 여기 또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2차 전지고 현대차 여기 있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거래된 애들이 많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30 상승률 한번 볼까요? 탑30 상승률에서 소형주들이죠. 내추럴랜드텍, 태평양물산, MP 대산, 코이즈, 경동인베스트. 경동인베스트는 사실 최근에 급등해서 2천억대가 된 거고 기가레인. 그래서 대부분 크리스털 신소재에서 대부분 1,000억 미만 또는 1,000억대예요. 근데 그 밑에 좀 의미 있는 애들이 숨어 있어요. 오늘 장중에도 썼지만 1조 넘는 애들 의미 있는 애들이 있는데 신풍제약이 1조 4천억이거든요. 1조 4천억 제약바이오 오늘 20%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20% 오른 제약바이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얘가 좋다보단 좀 힘이 많이 떨어져 있던 제약바이오 이렇게 한 종목씩 튀어오르는 애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신풍제약은 뭐였죠? 코로나 관련주였죠. 코로나 수혜주였죠. 요즘 뭐 날씨가 추워지니까 독감주사 맞으라는 말도 많이 듣고 있는데 독감주사 또는 코로나 뭐 이렇게 연계돼서 코로나 관련 확진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관련 움직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련주들 뭐 평화홀딩스, 상신 EDP, 성우하이텍, 롯데케미칼과 같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던 1조짜리 대한유화, 효성 TNC 1조 5천억짜리, 네이처셀 1조 4천억짜리, SK케미칼 1조 7천억짜리, 영풍 1조 4천억짜리. 그래서 지금 상승률 9% 이상 중에 1조 이상짜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1조 이상짜리가 이렇게 상승률 높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장이 좀 큰 장으로 변모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거래소 코스닥 3% 이상 오르고 거래소 대형주에서 막 10%짜리가 막 계속 상승이 나오고 오늘은 지수 대비 등락 현황이 더 좋은 즉 큰 애들보다 조그만 애들이 좀 더 많은 하루지만 매일 큰 애들만 오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조그만 애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이 그냥 평범한 장이나 하락장에서는 1조 이상짜리가 이렇게 탑 30에 한두 종목이 들어올랑 말랑인데 최근 한 2주 정도는 거의 매일 1조 이상 애들이 두세 종목씩 오늘은 뭐 6, 7종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이 커지고 있다. 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심장도 커지면 돼요. 같이 따라서. 하지만 막 장이 커지고 우리가 배포가 커졌다고 해서 매일매일 시장이 오른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저는 큰 틀로 보면 차트 다시 보여드리면 큰 틀로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요 갭이 좀 메꿔질 것 같다. 갭이 메꿔진다는 얘기는 2400 언저리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400까지 조정은 예상할 수 있지만 2400에서 2300을 갈래 2500을 갈래 하면 다시 2500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2500, 2600까지 간다면 이 2134는 대바닥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무릎은 지금 만약에 여기가 대바닥이라면 보세요. 진짜 이거 어디 가서 100만 원 듣고 들어야 되는 강인데? 여기 지금 9월 말 여기가 나중에 봐서 바닥이면 발바닥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여기가 머리면 이쪽에 어깨죠. 그걸 영어로 헤드 앤 숄더라 그래요. 헤드 앤 숄더 패턴. 여기 헤드가 머리가 있고 이쪽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있죠. 근데 그거 거꾸러진 거를 역헤드 앤 숄더라 그래요. 또는 3바닥, 3종 바닥형이라고 해요. 그럼 3종 바닥은 바닥이 3번 또는 역헤드 앤 숄더는 발바닥과 무릎 양쪽. 그럼 지나가서 여기가 바닥이라면 여기가 발바닥이죠. 그럼 여기 바닥은 뭐였어요? 무릎이죠. 요번에 형성하는 2400 또는 2300은 뭐예요? 역시 무릎이죠. 어디 무릎이에요? 오른쪽 무릎이죠. 즉 올라가는 무릎이죠. 저희가 차트 강의 진짜 많이 하고 인터뷰도 진짜 많이 하는데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저는 그 대답을 하거든요. 올라가는 오른쪽 무릎에 사서 떨어지는 오른쪽 무릎에 파시는 게 제일 추세 매매에서 좋은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추세 매매상이 진짜 매수 타이밍인 오른쪽 무릎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일지도 모른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바닥은 어차피 지나야 하는 거고 9월 말이 진짜 바닥이었다면 요번에 형성되는 3바닥의 마지막 바닥은 바로 오른쪽 무릎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엄청 중요한 시기다. 매일매일 유튜브 보시고 좋댓글 하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친구들한테 막 링크도 보내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붙고 여러분들 주변 분들의 계좌도 붙고 이세무사 구독자 늘고 그래서 신나게 강의하고 세핑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에브리바디 해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까지 노래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치열했는데 빰빰 화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장종시황입니다. 거래소 지수는 플러스 0.13%, 코스닥은 마이너스 0.14%로 양시장, 소위 말하는 딱 보합입니다. 거래소는 윗골이 살짝 만들고 있고 코스닥은 갭상승에 음선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난주 금요일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와서 오늘 바로 상승하기에는 힘이 붙이고 그렇다고 추세의 법칙상 그리 강했던 장이 힘이 남아있으니 바로 하락 반전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지수는 수치상으로 오늘 2499.43포인트까지 찍고 밀리고 있네요. 일단 작년 여름 이후 120선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으로 지난주에 돌파했는데 바로 201선 돌파보다 쉬었다가 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쉰다면 지난주 금요일 갭을 메꾸고 전열을 정비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2500 저항, 갭 메꾸기, 2400 중심 축 고정, 2500 돌파 시도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예측은 틀리라고 하는 거죠. 틀리면 대응으로.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현대차, 기아, 동방 상승하고 있으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역시 동방 상승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11월 들어서 매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추세의 힘을 보여주네요. 카카오페이는 오늘도 강한 힘을 이어가면서 10%대 상승 나오고 있고 LG생활건강도 낙폭과제주의 서름을 깨고 6%대 강한 상승 나오네요. 낙폭 과대업 중이었던 화학주에서도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등이 지난주에 이어 강한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천보, 대주전자재료 등 2차전지 강세 돋보이며 아프리카TV는 지난주 강세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상한가 3종목 나오고 있으며 상승 종목 중에는 오늘도 1조 이상 종목들이 다수 들어가 있네요. 1조 4천억 신풍제약, 1조 대한유화, 카카오페이 8조 7천억, 네이처셀 1조 3천억, 영풍 1조 4천억, 효성TNC 1조 4천억, 현대건설기계 1조, 롯데케미칼 6조 4천억 등입니다. 시총 작은 것보다 시총 큰 게 더 가볍게 느껴지는 상승장 초입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바로 가든 쉬었다 가든 갈 것 같은데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